결국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 반등하려면 이 원자재 가격, 리튬하고 니켈 가격 모두 빠졌는데요. 리튬, 니켈 가격이 모두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가장 큰 합작사 GM 얼티엄 셀즈 전기차 월별 판매량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훈이팸 여러분. 오늘은 7월 29일 월요일 아침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고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급하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실적 나온 거 포스코 그룹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분들 때문에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소위 말하는 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목표나 이런 방향성들을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고 싶긴 합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돈보다도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많이 쌓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댓글에도 주가가 떨어졌는데 뭐 사도 되냐, 아니면 이거 매수해도 될까요? 주가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본인이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왜 본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본인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지 제 채널을 본인 식대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분석 훈련소는 어떤 특정 시점, 매수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매도 같은 걸 저한테 물으셔도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의 경제 독립만을 위해 오로지 그분들의 오랜 주식 투자 여정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만을 충실히 할 것을 꼭 약속드립니다. 네,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가 전체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모바일 앱 주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들어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현대백화점 몇 층에 있고 문화센터 그 전화 안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글로 연락을 주시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이제 그 중동점을 시작으로 마지막에 이제 부산점까지, 청주도 가고요. 생각보다 지방에 현대백화점 있는 데가 청주하고 제가 받은 건 부산점밖에 없어서 다른 데도 가고 싶은데, 다른 데도 또 뭐 현대백화점 아니라 현대백화점 이번에 맨땅 헤딩해서 뚫었으니까 뭐 신세계나 이런 데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 그룹사 실적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원문은 꼭 찾아서 다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통 안 좋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안 좋은 기사들이 많다는 거는 업황이 그만큼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계속 안 좋은 뉴스가 재탕되는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실 때 기사라는 거는 분명히 양면성이 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얼마나 기사가 나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둔화에 배터리 업계 순이익이 급감했다고 하고요. 컨퍼런스콜 포스코홀딩스 나왔는데 2차전지 소재 증설은,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린 철저하게 고객 수주 베이스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캐펙스를 늘리는 게 아니고 다 수주 받은 거고,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는 거를 다 소재를 캐펙스 투자라고 조 단위의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업계의 캐펙스 투자는 물론 공급 과잉의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헛된 숫자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의 전기차 신재생의 제한? 그 정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혁신 통합 공정으로 수익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속도 조절 중, 그러나 여전히 가파른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투자 조절에 일부 나선 배터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중저가의 매력적인 중저가 신차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다시금 전기차 훈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마치 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리스가 강력하게 지금 심지어 그 역전 현상도 나오고 있고, 결과는 4개월 뒤에 나와 봐야지 압니다. 그렇죠? 11월 달에. 각형 LG엔솔의 강점은 파우치형이고요.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오창 공장에서 8월 달에 양산을 하는데, 이제 각형까지 한다고 하고요. 합병으로 SK온, 합병 기사가 났죠. SK ENS랑
지금 철강 부진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2분기 영업이익이 43% 감소했다고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 6천억 자금 조달했습니다. 업황은 안 좋다고 하지만 채권을 발행하면 엄청나게 돈이 2차전지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LG화학 설비 투자 3조 원대로 하향했고요.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캐펙스도 26년 28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캐펙스를 일단은 수정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LG엔솔과 삼성 SDI. 삼성 SDI는 27년, LG엔솔은 29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식 전국 공정, 테슬라가 선택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다. 네, 생산 혁신이라고 할 정도로 생산 원가와 생산 공정이 최소 20% 이상 좋아집니다. 위기의 노스볼트, BMW 주문 취소에 폭스바겐도 재검토. 이 물량들을 삼성 SDI와 LG엔솔한테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G엔솔이 르노 수주도 받았고 BMW 노스볼트 물량 취소된 거를 삼성 SDI가 가져갔습니다. 네, 이슈 체크 보겠습니다. 최근에 GM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다행히 30만 대에서 25만에서 30만 대를 20만 대에서 25만 대로 낮췄는데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 20만 대 수준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신차 앞으로 계속 나올 중저가 신차 출시가 이 20만 대를 맞추는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요. GM의 수요에 따라 GM은 소비자의 수요,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의 선택 여부니까 소비자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유럽, 독일이 보조금 폐지했고요. 영국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만약에 트럼프가 될 경우 IRA를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보는 거고요. GM의 실버라도, 네, 이게 연간 30에서 50만 대씩 파는 차인데요. 실버라도 오리온 공장이 6개월 재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GM의 픽업 트럭 생산도 디트로이트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의 수요 둔화를 완성차 OEM 업체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조금을 끊으면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 자체의 경쟁 우위가 휘발유차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이 크고요. 충전,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성차 업체나 전기차를 선택하는 업체나 공통으로 가장 중요하게 뽑은 거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22년, 23년은 가격이 1순위였지만 24년 들어서 충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행거리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면 쓸수록 당연히 주행거리는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행거리 측면으로 보면 하이니켈 양극재가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충전 관련된 인센티브 정책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유럽 의회를 잡은 우파 정당이, 그리고 또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까지는 점쳐지는 미국의 공화당이 모두 환경 규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완화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전기차의 빠른 전환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 측면에서 이 규제 동력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에 관련돼서 휘발유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계속 압박을 줘야 되는데 그 압박이 느슨해지면 또는 전기차 만드는 생산이 연기되면 당연히 전기차 업체들이 캐즘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LG엔솔이 매출 성장률을 최소한 20% 이상 잡았는데 최근에 13에서 16% 매출 성장률을 약 7% 정도를 낮췄습니다. 테슬라 2분기에 매출 255억 달러에 영업이익 16억 달러가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급감했습니다. 원래 테슬라가 상당히 영업이익률 16%, 17%대 나오다가 지금 6%, 7%대까지 급감했고 영업이익 자체는 33% 감소했습니다. 로보택시가 10월달로 연기됐고요. 옵티머스 로봇이 25년 말에 수천 대 이상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가 되든 반도체가 되든 공통적으로 쓰이는 건 로봇이다. AI와 가장 융복합돼서 활발하게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로봇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중국 당국에 이 자율주행 FSD를 테슬라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연말에 유럽과 중국에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게 허가 취득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수요 둔화에 따라 또는 이 대선 이슈에 따라 멕시코 기가팩토리 건설을
대선 전까지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프랑스 부품업체 OP 모빌리티라는 데서 미국, 독일, 프랑스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이 상반기에 45% 감소했다고 이 프랑스 부품업체에 따르면 45% 감소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포르쉐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 80% 이상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소 연기 2030년이 아니라 2032년이나 2033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혼다 후발주자죠. 가솔린 차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29만 대를 축소한다고 밝혔고요. 반면에 9월달 11월달 연속으로 2개 이상의 신규 전기차 공장을 양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요타는 후쿠오카에 전기차 배터리 신규 공장을 25년도 내년에 착공해서 도요타도 전기차 배터리 신규 공장을 2028년도에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SK온은 캐펙스 투자를 위해서 4,600억의 기업 어음을 발행했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양극재 5대 천왕의 경쟁사 벨기에 유미코어가 10월 달에 2조 8천억 들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배터리 공장을 양산을 연기했습니다. LG와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양극재 출하량 4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밝혔는데 수요도나 우려로 20%로 목표치를 낮췄고요. 2026년 양극재 목표를 28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26년 6월 초 양산 목표인 미국 공장과 구미 공장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칠레 경제부에 따르면 칠레 리튬 생산물을 미국 IRA 세제 적격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혔고요. 6월달 2차 전지 수출액이 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전기차용 수출액은 상당히 감소폭이 큰데요. 52.9% 감소했고요. 수출 증량 또한 3,483톤으로 43% 감소했습니다. 수출 단가 또한 킬로그램당 35달러로 21%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ESS는 수출 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요. 수출 증량이 91.9% 증가했습니다. 네, 전기차 판매량 6월달 데이터 보면 북미에서 3.8% 감소한 12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에 순수 전기차 BEV 같은 경우는 시장 침투율 여전히 7.3%밖에 안 되고 9.7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6월 달에 5만 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 17% 성장했는데 성장률은 둔화됐고요. 반면에 현대기아차가 11,000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 29% 성장했고요. GM 같은 경우는 34% 성장한 8,000대를 기록했습니다. 포드 역시 18% 성장한 7,000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단일 모델별로는 모델 Y가 30% 증가한 34,000대로 가장 많이 팔았고요. 5월 달에 출시한 GM의 에퀴녹스가 전 월 대비 494% 증가한 6월 달에 867대를 팔았습니다. 영국도 전년 대비 13.9% 증가한 5638대를 전기차를 팔았고요. 독일은 14.7% 감소한 58,803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모두 보조금은 없앴는데 이렇게 판매량 차이가 나는 거는 역시나 그 침투율, 점유율과 브랜드 완성차 브랜드별로 어느 게 더 독일에서 잘 팔리냐, 영국에서 잘 팔리냐. 그래서 철저하게 전기차 밸류체인별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도 부진했습니다. 14%나 전년 대비 감소한 43,882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체엠 실적이 나왔는데요. 포스코 퓨체엠 같은 경우 N65, 그 다음에 N86, 그 다음에 N87. N65는 중저가 미드니켈 쪽이고요. N86, N87, NCA는 다 비싼 하이니켈 쪽입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꺾인 거는 N65 중저가 미드니켈 쪽에서 상당히 부진이 있었습니다. 1분기에 4,000톤의 출하량에서 8분의 1이 감소한 500톤으로 출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양극재 매출은 2분기에 포스코 퓨체엠이 5,430억을 기록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25.8% 감소했습니다. 3분기에 대략 예상되는 양극재 매출은 6천억, 6,500억에서 7,500억 정도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극재 판가는 3% 정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모든 포스코 퓨체엠 양극재가 부진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니켈 양극재 N86, N87, NCA는 상당히 출하량이 견조했습니다. 전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3분기부터는 최소 6,500억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매출은 올해 전체 비중의 62%, 포스코 퓨처엠 전체 매출의 62%, 아직까지 70%가 안 됩니다. 62% 차지한 2조 5천억이 될 것 같고요. 이게 50% 넘게 성장해서 거의 70% 가까이 성장을 해서 2025년도에는 전체 포스코 퓨처엠 매출의 72%에 달할 정도로 4조 1천억대까지 양극재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극재 매출은 소폭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천억대에서 한 2,300억에서 2,500억대. 매출 수준으로 치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이 철강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내화물이나 라임, 화성이 그래도 30%대 매출을 차지하는데요. 올해 1조 3,300억에 34%, 그러니까 기초 석유 올해 34%나 차지하는 라임 그리고 화성 내화물, 그러니까 철강의 부산물이 내년에 대폭 매출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부분을 하이니켈 양극재 매출로 변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철강의 부산물은 내년 기준으로는 24%, 매출 비중으로는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올해 2.5%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다시 5.5에서 5.8% 정도 수준까지 영업이익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DS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2분기 전체 매출은 9,155억, 전년 대비 23% 정도 매출이 빠졌고요.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94% 줄어든 27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매출 모두 포스코 퓨처엠 컨센을 하회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판가하고 판매량인데 메탈가 하락을 반영해서 판가는 13%, 판매량은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N65 중저가 미드니켈 쪽에서 출하량이 8분의 1이나 감소하면서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15% 정도밖에 안 줄었다는 거는 M86, M87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30% 넘는 출하량의 상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초 소재 아까 라임, 화성, 내화물 쪽에서 포항 사고로 개수 매출 쪽이 감소가 있었고요. 라임 설비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일회성 비용 69억이 나갔고요. 인조 흑연 관련돼서 재고 평가 손실이 186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합산이 대략 255억이 일회성 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M86 하이니켈 양극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수율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라임 설비 수리비나 인조 흑연 관련된 재고 평가손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3분기에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간 양극재 판매 대수는 7만 톤에서 아주 소폭 줄어든 5에서 대략 10% 정도 하향 조정돼서 6만 8천 톤 정도로 연간 양극재 출하량으로 6만 8천 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티엄셀즈 GM 합작 공장 때문에 출하량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탈가 하향은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요. N65 쪽, 이게 유럽 물량인데요. 유럽 물량 부진한 거를 북미 쪽 M86이나 M87 쪽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조경 관련된 재고평가 손실도 이 제공품까지 선제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이거를 재고평가 손실로 발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제공품이 뭔지 공부 차원으로 한번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까지 양극재 디자인 캐파 39만 5천 톤은 여전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캐나다 합작 공장 관련돼서 캐파 플랜이 연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요게 제일 중요한 거 포스코 퓨처엠이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거는 우리는 그냥 캐파 증설을 하지 않는다. 고객한테 수주 받은 기반으로 캐파 증설한다. 그러니까 이 캐파 증설하는 거는 투명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39만 5천 톤의 캐파는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출하량은 대략 6만 8천 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0.3%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2.5%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너지 소재단에서 양극재 5,930억 기록했고요. 음극재 포함. 그 다음에 기초 소재 라임, 화성, 내화물 쪽에서 3,220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N65 판매량 하락 그건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N86, N87
NCA 쪽에서 북미 쪽에서 계속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유럽판 물량 부진한 부분을 북미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다. 음극재 천연흑연 판매량은 전 분기보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조흑연 초기 가동 비용이랑 재고평가 손실을 반영해서 이익이 상당 부분 많이 깎였다. 그 다음에 기초소재 쪽에서도 아까 일회성 비용 69억 정도가 추가되었다. NH투자증권이랑 미래에셋을 참고했는데요. 미국 완성차 업체가 2026년까지 흑연 음극재 FEOC 규정을 면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탈중국 음극재를 급하게 조달할 이유가 감소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흑연, 천연흑연의 탈중국화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FEOC 규제 적용 면제가 2026년까지 2년이 유예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 음극재를 더 쓸 것으로 보이고요. 인조흑연 관련돼서 중국의 경쟁사들하고 원가를 축소하고 라인 안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인조흑연 쪽은 당분간도 소폭 적자를 예상하고요. 결국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 반등하려면 이 원자재 가격, 리튬하고 니켈 가격 모두 빠졌는데요. 리튬, 니켈 가격이 모두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가장 큰 합작사 GM 얼티엄 셀즈 전기차 월별 판매량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다만 근데 전기차 월별 판매량 개선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에퀴녹스 판매가 폭증하고 있고요. 후속으로 이제 계속 나올 실버라도, 그 다음에 GMC 허머, 그 다음에 시에라, 다양한 30만 대에서 50만 대 이상 차는 전기차 모델들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달에 이 리튬 광산업체 컨퍼런스 콜에서 리튬 공급을 축소하는 여부가 또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의 일부 리튬 생산업체가 생산 캐파 일부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7월 달에 GM 판매량, 특히 에퀴녹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까 486% 판매량이 5월 대비해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하반기 GM 쪽 M86 하향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GM 얼티엄 셀즈 관련돼서 판매량 관련되는 거 보고 아까 원래는 맨 처음에는 30만 톤 예상했다가 25만 톤, 지금 20만 톤을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판매량 조절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다만 LG엔솔하고 인도네시아 합작공장 M87은 상당히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삼성 SDI 스텔란티스 물량, NCA 같은 경우도 물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 정정했습니다. NCA 같은 경우도 삼성 SDI 스텔란티스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단에서는 전체 2분기 영업이 원래 172억이 나왔는데 재고평가 충당금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18억 정도 적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연간 양극재 출하량 아까 6만 7천 톤, 그러니까 23년도랑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요. GM 판매량 관련돼서 얼티엄 셀즈 공급 물량 4만 1,000톤 잡아놨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공장 가동률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공장이 N65이기 때문에 N65가 8분의 1 토막 출하량이 낮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회복되냐에 따라 전체 실적이 또 가파르게 개선 여지도 있다. 4분기에 판가락 전환되는 부분, 4분기에 판가락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리튬 가격 계속 빠진 부분이 3분기나 4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판가락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N65 축소하면 적자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수익성의 천연 흑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FEOC 중국 거 2년 유예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수요가 감소하는 우려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동시에 하고 포스코 그룹사로부터 원자재를 수직 계열화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프리미엄 최소 10에서 20%는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나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2028년 양극재 67만 5천 톤, 그 다음에 전구체 43만 톤, 음극재 25만 1,000톤의 긴 호흡으로 출하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8년에서 2030년 기준으로 양극재 67만 5천 톤, 전구체 43만 톤, 그 다음에 음극재 25만 1,000톤을 전체 출하량을 28년에서 2030년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이랑 현대차증권을 참고했는데요. 광양하고 포항공장 포스코 퓨처엠 가동률이 작년 말 23년 말에 114%에서 101%였는데 가동률이 소폭 줄어서 2분기 기준으로 100%대에서 광양공장은 100%대, 포항공장은 9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방시장이 완성차
배터리, 소재 업체 모두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도 가동 시점이 일부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고요. 중저가 전기차 관련돼서 기아 EV3랑 GM 에퀴녹스가 포스코 퓨처엠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중저가 차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포스코 퓨처엠의 중저가 전기차는 포지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업황 반등하면 중저가 잘 팔리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빠른 실적 성장 속도가 분명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출하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6% 성장해서 다른 양극재 업체들 대비 2분기에 가장 높은 출하량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급형 전기차가 주력이기 때문에 양극재 공급 업체로서는 올해 연간으로도 출하량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삼성 SDI 미국 물량의 가장 핵심 주력 업체가 포스코 퓨처엠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2024년 연간으로도 2분기까지도 그랬지만 연간으로도 가장 높은 출하량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포스코홀딩스로부터 다양한 원자재를 리튬 포함해서 직접 메탈 소싱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IRA 적격 양극재 제품 중에 가장 많은 고객사 레퍼런스와 가장 경쟁력 있는 공급 업체로 양극재 업체 중에 포스코 퓨처엠이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실적이 계속 개선될 여지가 있고 포스코 퓨처엠 실적은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 엔솔이 테슬라 4680 배터리 관련돼서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생산량이 1분기보다 5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당장 8월달부터 LG 엔솔이 4680 배터리를 양산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 물량 관련돼서 LG 엔솔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비중이 2분기 기준으로 94%까지 올라오면서 전년 대비 3배 이상 고마진의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이 94%까지 올라왔습니다. 광양 양극재 공장 자금 확보를 위해서 6천억의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고요. 3년물 4,800억, 5년물 1,200억으로 총 6천억을 발행했습니다. 자금 조달 리스크에 관련돼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체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조달 여력이 만약에 초과할 경우는 포스코 그룹사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NH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양극재는 21만 5천 톤, 그 다음에 천연의견 음극재는 7만 4천 톤, 인조의견은 8천 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대비 캐펙스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포스코의 에비타는 대략 3,380억, 대략 3,400억대를 예상하고요. 캐펙스 투자는 1조 9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채 비율은 다소 2025년 기준으로 2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은 리스크 요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4년 2분기 기준으로 신차 비중에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블레이저하고 지금 리리, 그 다음에 에퀴녹스가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 분기 실적입니다. 네, 이 표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2분기 기준 영업이익 27억, 영업이익률 0.3%로 급강했고요. 자기자본 비율이 35.7%, 부채 비율이 179.8%로 다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에너지 소재 쪽에서 1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기초 소재 쪽에서 14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내년 기준으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88배 정도 수준이지만 이게 지금 실적 추정치가 계속 꺾여서 88배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아마 하반기에 중저가 신차가 쏟아져서 양극재 출하량이 다시 늘어나고 유럽 물량, LG 엔솔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회복되고 N65 물량이 M86, M87, NCA 쪽으로 대체가 된다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반토막도 더 났기 때문에 요 88.6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내년 실적의 회복 여부에 따라 70배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올해 실적이 급강했기 때문에 190배 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실적 추정 기준은 1767배. LNF는 적자라서 PER 계산이 안 되고요. 코스모가 125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올해는 매출 단에서도 7%, 영업이익 단에서 78%
감소를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매출 45%, 영업이익 23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이 내년 기준으로 6조 3천억대에 영업이익 3,100억대를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내년에 62조 매출에 영업이익 4조 3,7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퓨처엠 수급인데요. 포스코퓨처엠 1월 달부터 누적으로 외국인은 54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간은 1,86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기관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수급이 더 들어오거나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면 좀 다시 탄력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퓨처엠 실적 리뷰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스코홀딩스랑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포스코퓨처엠 리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고 2차전지 관련돼서 너무나 주가가 회복이 잘 안 되고 또 주가가 계속 빠져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2차전지 관련돼서 자주 업데이트 해드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나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언제든지 제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 긴 호흡으로 롱텀으로 평생 함께 해야 되니까 주가 가격에 너무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2차전지 못지않은 시장의 주도주 꼭 발굴해서 후니팸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바로 내일이나 아마 모레쯤 또 많은 자료 준비해서 촬영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